안녕하세요. 알고매 시작했군요. 네. 자, 알고매 시작합니다. 알고매. 안녕하세요. 네. 황금 손가락님. 네. 반갑습니다.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알고매. 아, 저쪽 화면에서 좀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빼빼로데이 하루 디데이일입니다. 네, 아이고야 끝나고 아이고매가 돌아왔네요. 이거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입니다. 네, 성은정님 안녕하세요. 젤리젤리님, 지진이, 써니님, 네 반갑습니다. 트엑스라디. 이제 벌써 이제 알고매 연예 알고매매들 하고 계신 거 맞죠? 오늘은요 옵션 만기일이라 굉장히 편안하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아, 아, 왜 편안하고요?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선물 지수 보도록 하죠. 많이들 아시죠? 네. 칠시장 투자성지에 들어오신 유튜브에 칠시장 투자성지라고 치면은 아침에 선물 시황이 짜잔 하고 나옵니다. 또 한번 또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하고 키워서 칠시장 투자성지 아침에 이제 오늘 11월 10일 날 선물 시황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보셨으면은 오늘 선물 시황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 아침에 반등 나오면 어제 이 직전의 고점에서 빠졌던 거에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허수, 싱카, 징카드는 아니고 그냥 반등이고요. 올라가는 구면에서 양음이 나타나서 전환점이 생기면 거기서 꺾기 하시면 됩니다. 꺾으면 내려옵니다. 오늘 시가까지도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고점 못 넘는 건 당연한 거고 관건은 요 고점은 좀 더 갈까 말까 하다가 여기서 양음 이제 가격의 원리를 이제 기초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양봉의 시가를 깨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 시점부터는 이제 방향은 아래 눌림만. 그러면 오늘 저점과 고점의 장중에 피보나치를 갖다 대면 하프 자리를 무조건 오는 겁니다. 하프 자리가 딱 오죠.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리고 있습니다만 방향 위로 틀었냐? 아니요. 방향 위로 안 틀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시가 자리까지 출렁거리는 마디가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에 오늘 고점은 만긴 날이라 제가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고점은 제가 봤을 땐 고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음봉의 시가를 저항받으면서 반등 주다가 저항받고 밀리니까 당연히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 내려가는 모습에 브레이크 걸고 왔다 갔다 할지언정 오늘 시가까지 한번 와도 할 말이 없는 날. 그렇다고 확 무너지고 밀리고 수급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뭐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오전에 올라가는 거 허수로 반등 나올 수 있다. 반등 나오고 나면 상단에서 때려도 좋다. 이 전고점 이 직전 316.40 넘어가기 전에. 요 아침에 이 선물 시장 보신 분들은 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흐름 어떻게 잘 참고하고 계십니까? 확인 한번 1번 해도 될까요?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장중 데일리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1번 확인해 주실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봐요. 아침에 몇 분이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100개 정도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 장중 시황은 염두에 둘 수 있을 겁니다. 네. 전 틀렸으면 틀렸다 얘기하고 맞았으면 맞았다 얘기하고 그렇게 가져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추가로 더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남은 오후 시간에도 위쪽 파동은 짧게 보고 안 보면 안 봤지 누르는 흐름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아우 고민이야.
여러분은 고민 안 돼요? 지금? 요즘은 오늘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시장이 고민됩니까? 아니면 고민이 안 됩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야, 2,400이 왔어.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흥분지수가 올라오는 시점인가요? 저는 오늘 뭐 고민되는 건 아닌데 신경 쓰이는 살짝. 네, 안개꽃. 아, 미선님 알고. 별로 느낌이 없어요? 무서워요? 힘이 확 빠지네요? 알면 안 무섭습니다. 아, 제가 고민되는 것 지금부터 살짝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대형주 중심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걸리는 건 자명합니다. 오늘 자리는 무조건 걸립니다. 어제부터 걸렸어요. 어제 오버슈팅 한 거라고 그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요 짝대기가 뭐냐? 하반기 기준점입니다. 수창아, 아, 예, 선생님. 하반기에 너 시험 잘 봐야 돼.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성적이 올랐구나. 아, 이번 중간고사 잘 봤어요. 뭐 기말고사도 잘 봐야지, 모고사랑. 이놈의 자식, 공부 안 했구나. 선생님,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가 어려웠네요. 마지막에 잘할게요. 평균에 도달한. 이게 야구 선수,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났지만, 야구 선수 타율로 치면 초반에 3할 이상 치다, 4할 이상 치다가 중간에 슬럼프 왔다가 결국 뭐예요? 제자리 온 거예요, 3할로. 이 시가 자리가 그냥 못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요 튀어 올라온 건 오버슈팅. 뭐 남들이 120평이 저항이니 뭐니 얘기하면 그냥 이거는 뭐 그러려니 하세요. 누가 이동평균선이 지지저항이라고 합니까? 알고메 배운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은 평균의 힘의 이동이지 지지저항대는 아닙니다. 120평 만나고 떨어진다?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시가 자리에서 오버를 해서 선을 좀 넘었는데 여기서 이 랠리는 있다 없다? 제 눈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고민이라. 지그재그 카드를 보여줄 텐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 지그재그 카드. 여기서 더 눌렀다가 올렸다가 눌렀다 올렸다 이런 횡보 등락의 지그재그 카드냐? 아니면 눌렀다 올렸다 좀 변동을 주는 지그재그 카드. 이것도 아니면 그럴 줄 알았지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이런 지그재그 카드. 이거거든요. 이게 근데 헷갈려요 지금. 하여튼 기간 조정 횡보 등락 지수. 근데 11월 월말에 어디서 끝나냐가 제일 중요해요. 벌써부터 11월 월말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예요. 11월 월말. 지금 여러분께 제가 쪼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9월 달에 가격이 원래 배웠잖아요. 그 시가가 여기입니다. 종가가 여기입니다. 이게 9월 달입니다. 아, 9월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끝난 거구나. 이게 장대 음봉이 됐잖아요.
10월은 출발하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이렇게 끝났대. 9월 달에 올랐다 내렸다 눌렀다. 왜냐하면 초반에 초반에는 직전 달에 음의 영역에 영향을 받아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락 파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 지나고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떠나서 독립하면서 지 힘으로 가요. 여기서부터 지 독립의 힘으로.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올랐다 내렸다 쭈루루루루루 오르고 고점고점 나죠. 그런데 말이야. 요 시가 자리를 7월 달에 하방기 시가까지 오는 건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어요. 7월 26일 날. 이 박스 돌파 기준이 나왔고 이 양봉의 시가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으니까 지지가 되는 한 계속 상승 방향으로 보고 7월에 시가 자리까지 보자. 또는 62평 만난다. 딱 떨어졌어. 그런데 이젠 이 음봉의 시가가 찬바람이 시베리아 바람이 쫙 불면서 어딜 넘어와 하고 있어요. 온기가 쫙 펼쳐지고 있는데 시베리아 바람 때문에 딱 막힌 자리. 근데 뚫어야 돼요. 반드시 뚫어야 돼요. 언제? 이번 달. 근데 저거를 지금 뚫으려면 바로 뚫으면 안. 이게 참 고민이에요. 바로 뚫으면 안 되고 바로 뚫으면 좋은 건가? 근데 발로 뚫리는 게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저항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은 전혀 고민 안 되겠죠. 나는 고민이 돼요. 왜냐? 조금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은 한 수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저는 10수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이번에 바둑기사분 중에 한 분이 여성 바둑기사한테 졌다고 막 싸대기 때리면서 막 흥분했잖아요. 얼마나 본인이 다 보이니까 그 한 수 때문에 다 보이니까 그랬겠어요. 사실 뭐 프로기사로서 그런 행동은 좋지 못한 행동이겠죠. 보이니까 저는 여기서 보이니까 신압으로 반등 변곡 소리다. 밑에는 270 막혔다, 280 막혔다, 290 아웃이다 계속 얘기해줬던 거고 이제는 이 자리를 넘어가야지 되는데 왜요? 이 자리가 못 넘잖아요. 12월 달에 짜증나지. 짜증나. 12월에 짜증나게 된다. 근데 아직은 이제 열 수도 있으니까 기회는. 그럼 여기서 11월 달에 이 저점과 현재 고점 여기 7월 달 시가 7월 달에 시가 자리를 툭 때리고 반등 주고 그러다가 다음 주 누르고 다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주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요 며칠 사이는 이렇게 된다면 1번 시나리오 초록색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형주 중심의 둔화가 있을 것이다. 마디로 보면 걔네들은 지금 한 마디 걸리고 끊어먹고 또 눌림마디를 기다리거나 관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1월 달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 11월 시가 자리를 깨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눌림이 앞으로 며칠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면 11월에 시가 자리까지 오면 안 돼. 와서는 안 돼. 오면은 좀 대간해져. 7월에 시가 자리까지는 눌렀다가 까딱까딱까딱까딱 하는 거는 괜찮아.
그럼 이번에 어제 오늘 고점 낮았으니까 낮아졌다가 눌리면 이거는 기술적 반등은 또 바로 보여주니까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리에서 시가 자리까지 내려온다? 안 좋은. 그때는 뭐예요? 서둘지 마시라. 지금 이 맴맴 도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 9월 달에 양봉의 시가를 이번 달에 이렇게 넘어가 주면 굿입니다. 종가가. 굿입니다. 마음 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윗구리 달고 끝나버리면 불편해지는 12월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차적으로 어제 오늘 고점이 1차적으로 좀 신경 쓰이는 고점이 될 거예요. 왜냐? 두 달 연속 이 음봉의 시가를 장악을 못하면 세 번째 달은 거의 깨갱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래도 오늘은 신경 쓰이는 1차 고점이 나와. 올라가지면 좋은 거예요. 올라가지면 좋은 거. 근데 이런 신경 쓰이는 자리가 좀 나타나서 거듭된 등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할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자리를 급격하게 이탈시키진 않고 빠르게 이탈시켜도 결국 다시 반등은 빠르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만 좀 템포 조절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12월 옵션 만기 때까지 이 전저점은 못 깹니다. 안 깨니까. 누르면 빠르게 누르면 겁먹을 게 아니라 반등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염두해 두고 월봉상 이제 보면 이거거든요. 이 음봉을 잡아먹어. 이때처럼. 지금 요때처럼 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9월의 음봉의 시가를 1차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2차 도전 자리가 올 겁니다. 이번에 눌리면 눌렸다가 다시 2차 도전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1차 눌리면 다음 도전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라고. 우선 겁먹자 이런 게 아니고 위기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찜찜하네. 네? 그냥 바로 갈 것 같으면서도 눌렀다가 돌아갈 걸 염두에 둬.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대형주들은 음, 왔다 시가 온다 왔다 박수 혼자서 박수 치겠습니다. 313.5 313.5 온다고 하면 오니까. 그러면 이제 알고메 차트로 뿅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전체 시향을 언급해 드리는 거고 네, 알고메 차트에서 현대둔산 인프라코가 먼저 나가요. 얘가 최근에 그 수직 상승했잖아요. 봉 뜨고 나서. 얘 오늘 걸리죠? 기계주가 주도 상승 대장 중에 현대두산 인프라. 그럼 걸리면 이 양봉의 시가 자리 해운 대로 하시면 돼요. 양의 시가, 양의 시가, 양의 시가, 양시가, 양시가. 양시가 깨지면 1차적으로 좀 눌리겠네. 이러면 보면 돼요. 지금 살아있고 이 양시가가 깨지면 조정이 좀 단기 조정이 왔다 갔다 하든 조정이라는 게 이렇게 빠져야만 조정이 아니라 눌렀다 올렸다 눌렀다 올렸다 해도 조정이 이걸 뭐라고 해요? 기간 조정.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가격은 가격 조정. 흔들림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얘 매수해야 돼요? 아니죠.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눌리는 걸 좀 기다려봐요. 삼성전자는 고점 낮아지고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메모해 두시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도움되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냐? 이 고점 넘어 이 양봉의 시가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고점 낮았어. 어제 양봉 깼어. 그럼 여기서 흔들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양봉 직전의 양봉의 시가가 1차적으로 브레이크 자리긴 하나 이 자리가 깨지면 예, 다시 시가 자리까지 내려와서 올라갔던 거에 마디아라가 보여줄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올컨이 디테일하고 보면 이건 뭐 주식 선물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짧게 짧게 한옥과 먹는 거고. 얘는 지금 요 고점 낮아지면서 힘이 위쪽으로 뿜는 게 아니라 멈춘 거, 흔들린 거죠. 꺾인 거죠. 꺾여서 마디아라고 여기 6만 원까지 줄까 안 줄까? 800원 정도 더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스카이스는 밸런스 맞춘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맞췄어요? 요 고점과 이 저점의 하프마디 오르고는 있는데 예, 저항적 힘이 충돌이 부딪히는 자리니까 일단 더 발산되는 힘보다는 그 멈춤 음, 가능성. L전자. L전자는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9월 달에 시가가 여기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전 고점에서 저점에 최저점에 하프 자리에 하프 충돌. 고점이 살며시 힘이 발산될 자리가 아니라 힘이 충돌 자리. 그럼 얘가 센 거 같죠? 세긴 이렇게 똑같이 걸리는 거라고 봐요. 다 봐드릴게요. 전부 다 받을 테니까 보세요. 핵심 종목들은 다 봅니다. 업종에서. LD디스플레이는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 삼성전기입니다. 어디서 걸려요? 어제 발산됐죠? 거래량. 9월달 시가자리에서 걸려요. 고점 낮아져. 힘맞추기 밸런스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도 혼자서 단독으로 더 못 간다고. 오버시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봉뜬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면 먹고 튀면 딱인 자리죠. 뭐.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못났다, 못났어. 참 징그럽게 못났네. 왜? 오름폭이 적죠. 60평 저항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보시면 9월 달에 이 시가 자리, 음의 시가 자리 먼저 저항이고, 요거 빠졌던 거에 하프 자리. 예,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홀딩스는 열렸어요.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얘는 전고점을 열었잖아요. 여기서. 고점은 좀 낮아졌는데, 5위평 이탈 안 하고, 양봉의 시가 이탈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고. 그럼 얘는 어떻게 보겠어요? 위로 일단 열어놔요, 이런 애들은. 근데 가다가 끊겨. 떨어져. 그럼 하프 눌림. 어떤 눌림? 이 고저의 하프 눌림 자리까지. 그럼 거의 직전 고점 되겠죠. 이런 자리에서 눌림 반등을 영대들 구별해야 돼요. 현대제철이 좋은 게 아니라 포스코가 좋은. 고려야 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직전 고점 못 넘는 거 보시죠? 이 직전 저점 뭐 박스잖아요. 계속 등락하는 박스예요. 시장의 유형상 박스니까 어차피 시장이 누르든 얘는 계속 이 박스 안에서 출렁출렁 비추세가 형성됐고 한국항공우주 지금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빠졌죠? 반등 주죠? 하프가 여기인데 하프 반등도 못 주고 어디서 걸려요? 그렇죠. 직전에 10월 달에 시가자리에서 여기서 질질질질질 방향이 있는 구간 없는 구간 여기 박스 그럼 여기서 디테일하게 더 기준 잡으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양봉의 시가 양의 시가 깼죠?
이 음의 시가를 넘어가 주면 위로 상승 마디가 형성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등만 주다가 다시 이항의 시가 깨면서 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현대차 IRA법을 피해 주잖아요.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 개정 발의한다고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현대차는 쉽지 않을 거예요. 현대차는 10월달 시가 자리가 저항 자리 아직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10월에 빠졌던 마디 하락에 딱 하프 자리. 그럼 이게 지금 매수가요? 저항의 위치.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관심 갖는 게 낫지. 지금 타이밍상 저항의 위치. 기아. 기아는 더더 약합니다. 그럼 지금 얘는 11월 달에 시가 자리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럼 얘는 당분간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전저점을 열면은 시장이 좀 더 눌림이 마디 하락이 더 있겠죠. 모비스. 모비스는 얘는 여기서 하나 둘 9월 달에 시가 저항을 받고 있다가 저점 깨지지 않으면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 넘어왔어요. 그러면 얘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얘가 기간 조정, 양호한 기간. 이 양봉 20만 5천 원대 양봉 시가가 지지 않은 한 얘는 방향은 살아있는 거예요. 눌러도 또 튈 거라. 힘이 있는 거죠.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보시면 지금 10월 달에 등락고도 파다가 지켜놓고 그렇죠?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갔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점에 있어서 바닥에서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갔어. 이 양봉에 이 양봉의 시가 17만 5천 원이 지지자리다. 고점은 좀 낮아져. 눌렀다가 튈지 이 17만 5천 원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LG엔솔입니다. 얘가 역시나 대장 역할인데 고점 낮아져서 흔들렸는데 또 올리고 또 올렸어. 오늘이 그럼 최고점 외봉의 고점인데 시장은 슬슬 빠져. 그러면 얘도 보면 여기서 고점 넘어갔을 때, 이 고점 넘어갔을 때 이 양봉의 시가 자리가 지정.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어제 양봉의 시가 자리를 깨면 음봉으로 깨는 종가가 나오면 당연히 종가를 깨야 돼요. 여기는 깼단 말이야. 깼다가 다시 올라갔어. 어제 양봉의 시가를 음봉으로 깨는 종가가 나타나면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얘 마디 하락은 여기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염두에 두시고 55만 원. 그럼 55만 원이라 하면 여기서 약 고점 대비 10% 8% 정도 하락 마디가 있을까? 그럼 요 계산이 떨어지면 삼성전자 계산을 떨어뜨리면 지수마다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보일 거라.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삼성의 시대는 삼성의 시대는 이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이 양봉의 시가가 살아있다고. 그럼 이런 애들은 요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에 하프 눌림. 그러니까 쉽게 안 빠져요. 빠지더라도 질질질질질질. 그러다가 툭 떨어지면 여기가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LG화학도 보면 양의 시가 살아있고 이 직전 고점 넘어갈 때 양의 시가. 근데 어제 깼다가 다시 음양이죠. 그럼 어제 양봉의 시가가 이탈되면 얘는 요 고점에서 요 저점까지의 눌림을 이렇게 받을 거. 전반적으로 약하게 요만큼의 마디하락의 눌림들이 보여지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신경 쓰이는 오늘 자리예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롯데케미칼. 얘가 오늘 센 거 같죠? 얘 따라 붙으면 돼야 안 돼. 8월 달에 시가 자리, 9월 달에 시가 자리. 얘는 오늘 따라 붙는 자리가 아니에요.
마디로 보면 여기가 걸리는 거. 익절을 할까 말까 고민 자리. 후발주자가 좀 더 붙어서 올라온 자리입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은 여기서 걸리는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양암으로 꺾인 건 없어요. 이렇게 양암으로 꺾여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양암으로 꺾인 건 없으니까 아직은 뭐 익절 기준으로 이 양봉에 시가했다가 익절 놓고 여기서 대응한 사람들은 있어 볼 만한 마디. 하지만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에요. 삼성바이오스. 네. 여기서 올라와서 보시면 지금 신고가는 아니에요. 근데 요 저점에서 올랐다가 양음으로 꺾어 놓고 눌렀죠. 눌러놓고 다시 반등 주고 깔짝깔짝깔짝. 얘는 뭐예요? 횡보등락이죠. 이 기준점에서. 이 직전부터 넘어왔던 양봉 시가자. 그럼 얘도 박스 구간 예상. 셀트리온. 그렇죠. 얘도 양의 시가를 깨고 조정을 주는데 어디까지? 예, 이 양봉의 시가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깔짝깔짝 박스 갈래 누를래 옆으로 퍼질래 했을 때 가기보다 3분의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10월 26일부터 신경 쓰입니다. 둔화됩니다. 해서 네이버 약한 거죠. 얘네들은 하프 반등도 없어요. 정말 약해 짧게 짧게 마디를 먹고 빠져야 되는 자리들. 걸릴 것 걸릴 것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약한 반등 자체 약했습니다. 카카오도 NC소프트는 기준선 위로 떴죠. 뜨고 나서 쭉 올랐어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 전체 구간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현재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가격의 원리를 해보자. 최저점에서 음량이 떴어요. 전환점. 양의 시가, 양의 시가, 양의 시가. 마디 상승 들어갔어. 양음으로 꺾였어. 그러면 이고점이 넘어가기 전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약세만 음해영, 음해영. 그렇죠? 음량이 나오고 음해영도 넘어갔어. 여기서 외바닥, 쌍바닥. 그러면 이 양봉의 시가가 살아있는 방향은 상방. 여기서부터 무슨 붙어서 갖다 칠. 그렇죠? 그리고 이 고점을 넘어가졌어. 그럼 이 양봉의 시가가 지지 형태 자리. 양의 시가, 양의 시가, 양의 시가가 살아있는 한 눌러도 유지. 여기서 양의 시가를 깼어. 또 고점은 낮아지지 않았어.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양봉의 시가가 지지하는 한 방향은 아직 상방. 양으로 한번 흔들어 놨어. 근데 다시 음량이야. 양의 시가 살아있어. 또 음량이야. 또 음량이야. 그러면 인스턴트는 지금 익절 기준은 어디를 봐야 돼?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 익절 기준. 1번 이 자리가 익절 기준이다. 2번 이 양봉이다. 3번 요 양봉의 시가다. 여러분 어디가 깨지면 이 상승의 마디가 끊길 수 있는 자리예요. 흔들릴 수 있는 이런 흔들리는 자리가 나와요. 1번, 2번. 요 2번의 양봉의 시가. 아니다. 이 1번의 양봉의 시가. 아니다. 요 3번의 양봉의 시가. 몇 번일까요? 네, 코스닥은 이번에 갈 수 없나요?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리를 알면 캔들의 원리를 알고 가격의 원리를 알면 이렇게 마디마디를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예측과 전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보이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몇 번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가 있- 이 자리가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면 여기서부터 쭈르르 올라왔던 거에 꺾이고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봉의 시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탈되는지 종가상 이탈되는지. LG생활공업 여기 자리가 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래도 보십시오. 화장품주들은
지금 보면 요 직전에 마디에서 여기서 빠져서 이거 하프 반등 수준이고 걸리는 거거든. 그럼 지금 대형주들이 하나같이 다 보면 어제 오늘은 매수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매수 들어가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자리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이 실전 주식 타이밍상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좀 관망하고 있거나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 지금 대형 우량주들은 하나같이 다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지금 상승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상승 둔화, 중심에 둔화되는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나 둔화되는 모습을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기계주를 보여줬던 이유도 현대두산인프라코가 지금 가장 먼저 가장 빠르고 강하게 상승했다가 딱 걸리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아직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힘이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좀 봐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형주들의 중심. 그렇다면 지금 대형주들의 중심에서 시장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결국 저는 그걸 예측하고 있고 볼 줄 아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눌리는 게 보일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시가 자리 다시 내려옵니다. 우리 라이브 현대 잠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보면 어디까지 본다? 마디아라? 이거 한번 짚어줘야 되세요. 라이브. 라이브에는 회원님들은 이것도 같이 제 선물 시장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는 분들 있어요. 312.50짜리. 오늘 남은 시간은 여기까지도 더 볼 수 있어요. 만기 날이라 만기 결제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좀 밀어붙이는 힘이 만기 결제에서 나온다면 312.15 312.15까지도 보게 됩니다. 312.15까지 50이 아니라 15까지도 그렇게 염두에 두실 분면 돼요. 아시죠? 오늘 되게 차분하게 하고 있죠. 차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흥분돼서 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신경 써서 걸리는 자리.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이거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박수 칠 때 떠나세요. 미련한테 박수 칠 때 떠날 자리.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강한 주도 상승주들이 있는데 올 하반기 미래한테 금양은 주도 상승주 맞습니다. 이런 자리 쫓아갈 자리 아닙니다. 올 상반기에 제가 한일사료 얘기를 해드렸듯이 저는 딱 6개월짜리 상승을 본다 보고 가는데 얘가 맞고 밀리고 반등 나올 때딱 8분 나와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여기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무엇을 사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을 사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저는 금양이라고 말해요. 이 양봉의 시가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상승 파동이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더 가든지 말든지 그것은 가진 자들이 알아서 익절하는 기준에서 홀딩하는 거지 신규 접근은 삼각? 아니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 것까지는 아니고 불가 하지 마세요. 미래나한테 또 오늘 사신 분은 이 방송 듣고 있다면 팔고 빨랑 나와요. 괜히 더 갖고 있다가 쭉 빠져가지고 어찌당탄게 대응 못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더 가면 저를 비난해도 관계없어요. 지금 이거는 불꽃쇼 끝자락에서 나 잡아봐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추세가 꺾인 건 아닌데요. 추세의 극점에 좀 다다른 모습. 제가 봤을 때 특히나 이 양봉의 시가가 깨지면 2만 원 깨지면 켜야 돼요. 도망가시라. 함부로 버팅기지 마. 올 하반기에는 얘네가 주도죠. 현대일렉트릭이 주도 상승.
얘네들이 지금 고점에서 쓱 뜨고서 쓱 스무스하게 꺾인다. 이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게 아주 나쁘다, 빠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걸려서 힘이 둔화되니까 좀 관망하고 좀 지켜보거나 대형 중심 종목이나 주도 상승했던 애들은 조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해주면서 차익 실현 해주고 좀 한 템포 조금 볼까? 아니면 다른 개별 주조를 볼까?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갔으면 해요. 그럼 개별주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 대표님 2차 전지가 워낙 좋으니까 2차 전지를 봐야 될까요? 라고 하면 누누 얘기지만 에코프로비에 이번에 구간에서는 2차 전지 딱 보세요. 자, 하반기만 볼게요. 하반기. 하반기 시가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시장의 유형은 안, 최수창 대표 저의 알고에 올려진 시장의 유형이 있는데 그걸 알면 얘는 O형입니다. 아니면 B형입니다. 별 볼 일 없다고요. 마디마디. 추세가 아니라고. LNF 양극재 팽하게 대응하고 마디마디 대응만 하고 짧게 짧게 먹는 것밖에 추세가 없어요. 일진머티도 마찬가지. SK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주들은 재미없다고. 없어요. 지금 대응해봐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무슨 종목군이나 이슈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돈 들어온 게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먼저 첫 바따로 원전 돈 들어왔던 거 두산에는 뭐 지금 매수하자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돈 들어온 게 워낙 세서 이쪽으로 마디 흐름이 형성될 수 있어요. 마디 흐름이. 그럼 얘를 쪼개놓고 보세요. 쪼갠다라는 게 이제 더 세세하게 좀 섬세하게 보겠다. 알고 보면 미니로 보시면 한정기술 볼 때 여기서 60, 120의 보름달 신호가 나오는 것만 보세요. 나오는지. 두산날로 나왔죠? 한전 KPS 나왔죠? 한전기술 나왔죠? 고성파워텍 나왔죠? 에너토크 이제는 6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거래대금 작아서 빼요. 우리기술 150억 나왔죠?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보면 여기서 외바닥 찍고 외바닥에서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땅바닥 돌리고 여기 보름달 뜨고 나서 또 N자 상승. 그러니까 지금 원전 쪽이 매우 강력한 일간 추세는 아닙니다. 일간 추세는 아닙니다만 미니 차트에서 봤을 때 구간에서 마디 구간에서 바닥에서 반등 구간의 상승을 유동성의 힘이 들어와 주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애들 똑같아요. 밸런스. 자, 제가 두산 에너비트를 그려놓을게요. 외바닥, 투바닥, 전고 좀 넘어가고 얘 이렇잖아요. 여기서 알고 보면 원리상 봉 뜨고 봉 뜨고 봉 뜨고 단기 수익도 맞이하죠. 한정 KPS, 한정기술,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우진, 한전산업, BHI, 일진파워, 한신기계. 어때요? 단기 하락 반등이 계속 N자로 짧게 이어지잖아요. 얘네들이 이번 시장 흔들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닙니다. 1,000억씩 들어오고 2,000억씩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을 더더더더더
쇼 구간에서 반등이 나타나는지를 염두에 두는 전략. 관심 있게. 원전은 제가 지난번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렇죠? 음, 그럼 지금은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전에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둘 만한 가능성이 있다. 키워드가 폴란드 거 외에 두산에너비티가 이집트에서 또 수주가 하나 있었고 1조 6천억짜리. 그다음에 동유럽 쪽에도 계속 슬로바키아, 루마니아라든가 계속 이쪽에서 체코도 여기서 이슈가 나오는데 시장에서 중심이 흔들리고 좀 둔화되면 개별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개별 키워드가 지금 나오는 게 아까 계속 가던 수산화리 팀이나 2차전지 소재 쪽이 아니라 그쪽은 차익을 주는 거고 돈이 새롭게 들어오는 쪽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거 뭐지? 예, 이 정도 지금 관심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IRA 법이 중간 선거 이후에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화당의 하원을 장악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간 선거에서의 결과 때문에 반등 상승은 오늘 풍력주들이 짧게 다 보여줬죠. 여기서 풍력주에 대한 흐름을 보죠. 풍력주의 밸런스를 보면 우리 이 시간에 알고메도 가격 알고메 뜬봉 기준선도 배웠고 보름달도 배웠어요. 보름달 뜨고 나서 식상스 이 최저점에서 고점의 하프 자리 눌림 나오고 반등 그리고 지금 보름달이 뜨고 있고 그럼 보름달이 뜨니까 여기서 외바닥은 여기지만 외바닥은 우리가 안 잡아. 추세는 왜 잡아? 여기서 마디덱만 누르고 이렇게. 자, 얘가 1등. 3강 MNT. 밸런스 잘 보세요. 섹타가 같이 돌아가는 구간이 나올 때 주도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유니스. 맞죠? 여기도 보름달 뜨잖아요. 보름달 뜨고 수직 상승. 동국 에센시. 보름달 뜨고 수직 상승. CS 베어링. 보름달 뜨고 수직 상승. 세아제 강지. 얘는 이렇게 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떤 단기로 마디 대응을 몇 프로 5위 구간이라고 전해요. 제가 주는 시그널에서 신호에서는 2에서 5% 단기 수익은 따박따박 나옵니다. 근데 추세로 해석해 보면 CS 인들을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친구인 삼강 MNT 여기서 바람을 넣어주고 외바닥 상수고 누르다가 여기 갔다가 지금은 대밀려 있잖아요. 밸런스가 묘하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CS 인드는 여기서 올랐다 이런 식으로 3강 MNT랑 CS 인드가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주는 모습이 나오면 마디 상승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3강 MN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빠졌던 거에 반등을 나오겠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위치가 좀 하나는 올려놨다가 다 뺐고 하나는 올렸다가 하프 눌림 주고 반등 주고 아직 서둘 필요는 없고 이번 중간 선거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쪽에서 바람 들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수익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조금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S 인드가 이곳점은 넘어가 주는 게 확인되면 긍정.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출렁출렁. 또 3강 MNT 보면 확대해 보면
여기서 빠르게 올라와줘야 돼요. 하프까지. 전저점은 당연히 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첫봉이 뜨는 자리인데 3강 MNT가 만약 전저점을 깨져버리면 풍력주도 힘이 떨어집니다. 지금은 첫봉 뜨고서 반등 상승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전저점이 깨지면 풍력주 바람이 바뀐다. 어디로? 마디아라고. 그래서 지금 원전하고 풍력하고 돈 들어오는 건 원전이 훨씬 더 세요. 네, 시장에서. 이슈는 풍력 쪽이 여전히 더 세요. 그런데 실전에서 돈 들어오고 가격의 밸런스가 어긋나고 있다고 살짝살짝. 풍력이 꺼진 건 아닌데 기준의 이탈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삼강입니다. CS인데도 마찬가지. 지금 돌아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 직전 저점이 이탈하면 안 돼. 이탈하면 계속 박스 칠 수도 있지만 더더더더 또 낮아질 수 있거든요. 꼭 그 기준점은. 그럼 태양광 중간 선거 이후에 흔들릴 수 있는데 하반기에 상승 주도 상승했던 거는 저는 태양광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빠져서 기술적 반등을 줄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점을 한두 달 안에 더 넘어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솔루션. 당장에 하나솔루션 보면 여기서 이 기준점에서 계속 박스 치고 어우 짜증나.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됩니다. LG에너지 태양광은 추세가 무너졌거나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탄력이 허하게 지금 균열이 생겨서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흔드는 과정에서 이 저점 깨지 않고 이곳 좀 넘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계속 박스 행보라서 조금 갸우뚱 적극적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거에 하프 자리에서의 지지고 가는 반등이나 언제든지 반등을 자꾸 만들어주면서 반등 모색하려고 하는 거. 근데 힘은 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보면 태양광, 풍력, 원전 있잖아요. 최근에 하반기는 태양광이 1등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풍력입니다. 꼴찌가 3등입니다. 이번 시점에서 현재 11월 달 10일 이 시점에서는 거꾸로 보는 게 원전이 자꾸 돈 들어오면서 얘가 초입 국면에서 반등을 자꾸 모색하려고 하는 거꾸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대해솔루션은 이렇게, 하나솔루션은 이렇게 1등이었어요. 그 다음 CS인드 예, 요 정도 두 번째로 따라붙었잖아요. 풍력 이 정도로 하반기 그리고 이러고 있죠. 한강 MNT 이러고 있죠. 그렇죠? 원전으로 가보면 원전은 한전 KPS 제일 꼬드발이죠. 파란색. 왜요? 얘는 하반기 7월 달부터 저점이 제일 낮아졌어요. 그렇다 제일 저점 여기요. 거꾸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전기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전략의 포인트는 무엇이다, 여러분? 태양광, 풍력, 원전이 있으면 하반기에는 태양광 1등 맞는데 지금 얘는 힘이 좀 균열이 생겨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 풍력은 좀 관망이나 좀 관찰 정도로 반등 나올 정도로. 원전은 새로운 시작을 바람 넣어주려고. 원전이 새로운 시작에 바람을 넣어주면서 추후에 더 이어지는 여부는 오히려 이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슈는 여전히 태양광 풍력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돈 들어오는 모습은 여기서부터 여기 땅하고 있다니. 오늘 저는 에너지 관련돼서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들 1번. 이쪽 세타를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많이 간 주식이 이슈도 더 좋고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서 여전히 추세는 살아 있어서 언제든지 반등은 있을 수도 있겠으나 11월 달 이 위치에서 저점 터닝 나왔던 이 자리 있잖아요. 태양광은 랠리를 더 고점을 보기보다는 반등이나 질질질 되는 걸로 보이고 풍력은 CS인들을 보면 좋아 보이긴 한데 삼강 MAT 보면 또 까리까리하고 아리송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올라간 게 풍력은 딱 CS인들가 맞아요. 하반기 시작해서 쭉 주도 상승할 거야 했는데 그 힘을 못 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딱 보이겠죠? 출발했을 때 나도 따라갈래 하다가 쭉 빠져서 근데 얘가 지금은 터닝 포인트를 먼저 보죠. 그래서 원전이 터닝도 먼저 돈도 세게 들어와서 후에 이쪽에서의 바람 한번 염두에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동그리님 한 번밖에 몰라요? 동그리님 한 번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걸 지금 섹터별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에서. 제가 원전 이슈는 실전 주식에서 이슈를 얘기하면 뭐 태양광은 IRA가 어떻고요. 앞으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유럽에서 얼마나 쓰고요. 미국에서도 쓰고요. 풍력도 그렇고요. 다 좋아. 근데 실전에서 희한하게 이쪽으로 돈 들어오는 게 1차적으로 최근에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이쪽의 힘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서의 관찰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의 변화에. 이 전저점이 지켜지고 눌리다가 반등 나올 땐 이쪽에서의 흐름을 염두에 두셔라. 딱 1시간 안에 끝나네요. 남은 30분은 다시 한번 시장 12시 땡 하면서 보도록 하겠고 아까 또 언급 여러분 요청했던 종목군들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가에서 머물러서 쭈루룩이네요. 이제는 오후 12시부터 장마감 때까지는 삐 제 영역 아닙니다. 제 영역 아닙니다. 만기 앞두고 나서 오후장까지 매달리거나 시장 보는 거는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잖아요. 코스닥. 코스닥은 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코스닥에 볼게요, 여러분. 자, 코스닥에서 바닥이 나올 때 어땠나요? 최저점이 나올 때, 변곡자리가 나올 때. 찾아볼까요? 음양. 그죠? 쭉 내려. 음의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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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시가 저항받고, 음의시가 저항받고, 음의시가 저항받고. 두 번 반등 줬는데, 직전에 음봉의시가 못 넘어가고, 음의시가 못 넘어가고, 못 넘어. 음양. 음양이 나오고서는 반등 상승이 있었습니다. 양의 시가를 깨버리고, 음봉의 시가를 저항받고, 내려갑니다. 여기서 보면. 음의 시가를 못 넘어가고, 반등은 주는데 못 넘어가니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음양. 5위평 위에서 음양.
쭈루루루루 내려오다가 음의 시가 저항받고 내려오다가 음봉의 시가를 하나 둘 이름 이양으로 넘어가졌습니다. 흔들렸어도 반등 상승이 이어집니다. 음봉의 시가를 반등을 주고서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몇 개월째 3, 4개월째 음봉의 시가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역시 또 방향은 아래 바닥에서 음량 박스 구간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음량 박스 구간에서도 음량 박스 하단에서 또 음량 또 여기서도 1음 2양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서 5위평 종가위에서 음량 여기서 음량 쭈루루루룩 2014년도 양봉의 시가 깨고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고 음봉의 시가를 저항받고 여기서 이름 2양 내려오는 국면에서 음량 반등 상승권 쭉 내려오는데 내려왔다 양봉 나왔어도 음의 시가 못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 음의 시가 저항 음량 내려옵니다. 양봉이 떴는데 음봉의 시가를 못 잡아먹고 그러니까 어때? 반등만 주죠. 근데 여기서 5위평 종가를 회복하는 음량 그러면서 반등이 좀 더 이어졌습니다. 이름 이양 그리고 바닥에서 코로나 때 음량 내려오다가 음량이 나와서 반등 상승 줘야 되는 터닝 포인트인데 못 주고 바로 깨지면서 다시 음의 시가에 저항받고 반등 나와도 또 음의 시가에 저항받고 방향 하락. 코스닥은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달에 이 음봉의 시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양봉이 나올까요? 확률이 없죠. 이거 다 이번 달에 잡아먹겠어요? 없어요. 기술적 반등뿐이. 지금까지 20년째 코스닥 지수 바닥을 잡을 때는 월봉상 뭐가 나타났다? 음량. 그러면 코스닥을 지금 강하게 노려야 돼요? 응?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만약 코스닥이 이번 달에 이 음봉 시가를 못 넘어가고 어설픈 반등으로만 나오잖아요, 양봉으로. 그러면 다음 달에는 흔들어서 하락으로 빼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20년째 확률을 보실 때 바닥에서 나왔던 시그널 쭉 내려가도 음량 하나, 둘, 셋 얼마나 올라갈지 여부는 삑 모른다 쳐도 전환점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음량이 나오는 걸 보자고. 셋, 넷. 여기 유난히 하나 있었죠. 음의 시가를 못 넘고 어설픈 두 달 반등인데 세 번째는 눌러놓고 다행히도 네 번째에서 음량 나와서 전환된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야. 다섯 번. 음량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바닥에서 터닝은 다 음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코스닥은 강하게 터닝이라고 봐야 됩니까? 누가 그럽니까? 강하게 터닝이라고. 저는 아직 안 보이는데. 코스닥 설명 이해됐나요? 코스닥은 기술적으로 요 갭 메우는 데까지 아마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730포인트 때까지. 또는 요 62평 만날 때까지 반등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터닝이 약하다니. 그러니까 반등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올라와도 이 음봉의 시가를 장악하지 못하면 다음 달에 또 눌리.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시황 전략 고민하면서 야, 나는 좀 고민이 이래저래 좀 되는데 왜냐 밸런스가 같거든요.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양봉이 정말 세게 올라와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면 아씨 이거 12월 달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대형 중심 종목들은
다 반등을 싹 줬으니까 이익 실현 할 것들은 해가고 마디를 좀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 염두에 둬. 겁먹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막 그런 상황은 아니라. 그럼 들어갔다 하더라도 욕심은 마디마디로 2% 3% 5이든 뭐든 짧게 짧게 먹고 나오면 그만이지. 그러다 갑자기 10몇 프로짜리가 나오면 어유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타오르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코스닥은 아직 전환점의 힘에서는 좀 부족하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고. 아까 이제 해운 쪽을 물어보신 건데, 해운 쪽을 보면, 운송 쪽 보면,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실적이고 뭐고 말이야. 실전에서는 보름달 뜰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보름달 떴을 때. 붉은 태양처럼. 보름달 떴어요? 안 떴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보름달 뜨는 자리, 여기 뜨는 자리, 여기 뜨는 자리. 그러니까 보름달 뜨면은, 뜨고 나서는 내려도 반등이 있다고요. 뜨고 나서, 뜨고 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보름달 떠요? 왜 계속 들어가세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뭐,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회사 다녀요? 그것도 아닌데 왜 아시아나항공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흠, 흠. 기업 분석을 해드렸었잖아요. 제가 호정 씨하고 방송 시대. 흠의 여러분, 해운 산업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해운 산업 정확히 잘 아는 분. 네? 해운 산업에 대해서 그쪽 일을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시청자분 중에서 내가 해운 산업의 종사자 하는 분 있으면 제가 그분들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못하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몇십 년째 해운 산업을 이끌어왔던 조양호이자 조씨집안 그리고 몇십 년째 해왔던 해운 산업의 종사자들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운업 사이클이 제일 어려워요. 아니 거기 종사했던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용 빼는 재주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실전에서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총 맨날 빨리 뽑아요. 소용없어요. 실전에서는 응? 올림픽 때 사격대회처럼 한 발씩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보이는 대로 하시라고. 쏴야 될 놈 있으면 쏴버리고 총 좀 늦게 뽑으면 어때? 당기면 그만이지. 망설이는 게 아니라. 해운업은 진짜 어려운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BDI 지수 예측 가능해요? 그 종사자들도 쉽지 않아요. 운임 지수. 그 해운업의 사이클은 여러분이 실적 추정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만 보더라도 핸드폰을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여러분이 정확히 통계 추정을 할 수 없지만 유추는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에 보니까 다들 나는 투지폰 쓰는데 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꾸네. 다 갤럭시 뭐 새로 나온 걸로 바꾸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요. 해운업에 대한 사이클 여러분이 예측한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투자한다라는 거, 야, 조양호 회장도 쉽지 않았어요. 그럼 뭘 보라고 했냐면, 밸런스를 보라고 했죠. 어떤 밸런스? 시가총액 밸런스. 전 세계 먹거나, 이 세계적인 1등, 2등 회사들하고 H&M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흠은 전 세계 약 6인가 8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때 당 시가총액이 지금이 얼마야? 10조예요.
더블에 20조가 넘어섰어. 20몇 조에. 과연 20몇 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봤을 때 전망도 좋지만 다 보고 나서 보세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보름달 신호 뜬 자리 이후부터 조건 찾아가지고 알고의 원리대로 대응을 했다면 이 구간선 비빌 언덕 있으니까 비벼 수익이 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가 있어요? 보름달 살짝 떴는데 이 자리 지지 자리 바닥 갔다가 전저점 깨졌잖아요. 그럼 어디가? 이 전저점 깨지는 지점 이 자리가 뭐예요? 추세 이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들은 뭡니까? 그냥 반등이에요, 반등. 반등 수익을 먹는 거지 추세 수익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당장. 먼 미래야 언젠가 만들겠죠. 그러면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얇게 수익 먹고 튀어야 될 자리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원리대로 하세요, 원리대로. 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중구난방이고 투자니 뭐니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이 좋아 투자지 여기 중에 여기 계신 분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혹시 몇 명 되겠습니까? 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는 5년 이상 장기 투자해 본 적이 있다. 자꾸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투자 말고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핵심 우량주, 대형 우량주를 개별주 말고 핵심 우량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됐던 이런 핵심 우량주를 내가 5년 이상 들고 가본 적이 있다.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투자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해운이나 항공쪽 딱 봐도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기술적 받는 구간들이에요. 블랙라인 뜨고 나서 단기 수익, 블랙라인 뜨고 나서 단기 수익, 블랙라인 뜨고 나서 단기 수익. 다 2, 3%짜리 단기 수익으로 보이는 반등 자리.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아, 해외 주식도 한번 봐달라는 얘기예요? 아유, 해외 주식도 봐드리죠. 뭐, 아는 거 있으면 봐드려야죠. 볼 수 있어요. 그 종목 진단은 아닌데, 2차 전진에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 어떨까요? 이건 우리가 테슬라를 보기 앞서서 고민을 잠깐만 해보면 안 될까요? 짠, 짜잔, 짜잔, 짜잔. 테슬라. 알고의 원리를 통해서 본 테슬라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알고의 블랙라인 떴을 때 들어가서 수익 구간 맞이하는 거예요. 알고의 블랙라인. 자, 보세요. 여러분. 짠짠. 알고의 블랙라인 2019년도에 내려오다 떴어요. 첫봉. 다시 첫봉 떴어요. 첫봉 떴어요. 여기서부터 깨집니까? 전졌죠? 한 번도 안 깨져요. 끌고 가는데. 계속 수익인데. 블랙라인 떨봉 나왔어요. 뜬봉 나왔어요. 첫봉. 계속 수익인데요. 블랙라인 떠졌다가 첫봉. 계속 수익인데요. 흔들고 내리고 해도. 전저점 안 깨지니까. 여기서 첫봉 또 떠요. 또 떠요. 또 떠요. 또 떠요. 한 번도 전저점 안 깨지고 계속 가는데. 기대 만땅 해주세요. 알고면 원리를 배우면 내년부터 해외 주식 짱짱에 날라가. 여기서 첫봉 떴어요. 단기 수익 구간 주는데 전저점을 깰 듯! 오! 했는데 깨지지 않았어요. 다시 첫봉 떴어요. 여기다가 첫봉이 이탈했다가 떴어요. 계속 수익인데요. 단 한 번도 손절이 없어요. 추세. 첫봉 떴어요. 단기 수익 구간 줍니다. 그러나 길게는 못 먹고 떨어집니다. 당연히 기존에 엄청 길게 갔으니까 이번에는 길게 못 가겠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받을까요? 받을까? 왜 받아요? 왜 받냐고. 알구매라는 사람은 첫봉 뜰 때 수익 구간 주는데
떨어지는데 테슬라 많이 떨어니까 지금 살까요? 그건 수학 개미들이 하는 거고 알고매를 배운 개인 투자자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첫봉 떴어요. 첫봉 떴어요. 수익만 주는데 여러분 지금 내려오는 떨어져 있잖아요. 굳이 블랙라인 아래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뭘로 잡을래? 잡았다 싸게 잡았다 생각했는데 계속 빠져. 그럼 어떡할래? 엔비디아처럼. 얘도 싸게 잡았다 생각하고도 계속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여기서도 봐요. 엔비디아도 제가 갖고 있는 원리, 알고의 원리를 딱 배우면 보름달 떴다. 이것도 신호 줄까요? 보름달 보름달 떴다. 첫봉 떴다. 그런 구간에서만 해도 해외 주식은 기똥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신경 쓰고 답답하다 밤새 못 자고 막 모니터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엔비디아도 보세요. 아니 뭐 어렵게 합니까 주식? 엔비디아 기업 탐방 가본 적 있어요? 엔비디아 리포트를 한 100페이지짜리 본 적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와 다들 좋다더라. 첫봉 떴어요. 단기 수익 봤어. 첫봉 떴어. 단기 수익 봤어. 한 번도 전졌지만 첫봉 떴어. 단기 수익 봤어. 첫봉 떴어. 단기 수익 봤어. 보름달 떴어. 보름달 뜨고 첫봉 떴어. 우와 대왕 보름달이다. 보름달 구간이야. 첫봉 떴어. 우와 밀어버리자. 왜? 추세 구간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추세 나오다가 지그재그 박스야. 박스라도 어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뒤통수 맞을 일 별로 없다니까요. 보름달 떴어. 안 깨고 수익이야. 보름달 떴어. 단기 수익이야. 보름달 떴어. 단기 수익이야. 추세도 전저점 안 깨.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변동이 좀 있었어. 근데 다시 들어와. 아니 또 들어가. 보름달만 나와봐. 제가 빵 중에서 저한테 선물하실 분들은 저 뭐죠? 슈퍼챗 주지 마시고 보름달 보내주세요. 요즘 안 되는구나. 보름달이 어디 거지? 기린 건가? 기린? 삼림? SPC 때문에 안 되겠다. 맛있는 빵. 보름달 떴어. 떨어졌어. 똘봉이네, 귀여우네, 촉봉 떴네. 우와, 대왕 보름달이다. 아니, 너무 원리가 좋지 않아요? 원리는요, 다 통해야 돼.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귀요미야? 여러분? 사우디 가면은 1 더하기 2는 귀요미예요? 일본 가면 2지 이상. 거기는 뭐 다른가? 원리는 똑같아야 돼요. 기술적 분석의 원리가 이랬다 저랬다. 검색기가 너무 많아. 그럼 뭐예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적 분석의 원리는 하나로 통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지금 이 원리대로 미국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주식 보면 여러분 이 원리대로 가죠. 보름달 설명드린 대로 배웠죠. 기준선 첫봉 배웠죠. 우리나라 주식보다 저는 사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에서. 첫봉 떴어요. 들어갔어. 짧게 먹었어. 못 먹고 홀딩했어. 전자점 깨졌어. 손절 나가. 끝이요. 근데 데드 나왔네? 일단 조심해. 여기 첫봉 떴어. 복수 요청에서 짧게 수익 났어. 먹고 나와. 데드 나왔어. 길게 못 먹겠어. 데드 나오면 길게 가지 마요. 보름달에서 길게 가고, 데드 구간에서는 짧게. 보름달 떴어. 보름달에 첫봉 떴어. 짧게 먹어. 떴어. 짧게 먹어. 짧게 다 주잖아요. 그럼 지금 뭐, 보름달, 첫봉 떴어. 짧게 먹고 끝내면 되고. 추세로는 지금 할 자리가 아니라. 애플. 얘가 문제예요, 얘가. 나 미국 주식 얘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지금. 여러분이 찜찜한 걸 알아야 되고, 왜 신경 쓰는지 알아야 돼. 애플이 빨리 기준선 위로 떠야 되는데. 첫봉 뜨고 쭉 갔어요. 보름달 떴어. 그런데 보름달 자리를 지지받지 못하고 교차점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첫봉 뜨고서 돌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외바닥, 투바닥으로 보여줄 자리 형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탈해서 떨어지고 있다. 애플이 전저점 깨면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미국 나스닥이 얌전할까요? 월봉상 미치고 팔짝길 노릇이라고. 왜냐? 지금 음량으로 터닝해서 올라가는 변동의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양의 시가를 깨는 이번 달 음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깨면 다음 달에 방향 11월 달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저도 모릅니다. 11월 달에 만약 이런 식으로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플은 다음 마디 하락은 더더더더더 해서 떨어질 거예요. 애플이 하락 변동이 있으면 시장의 지수가 세질까요?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원리를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음봉의 시가를 넘어가는 양봉이 세 번째 나왔어. 불안해. 되도록이면 음량이 나와. 기다려. 올랐다 눌렀어. 음량이 돌렸어. 이름 이하는. 아 이제 터닝 됐다. 꼭 저점에 안 잡아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 있잖아. 그리고 또 눌렀어. 누른 다음에 음량이 나왔어. 누른 다음에 음량이 나왔어. 누른 다음에 음량. 누른 다음에 이름 이항이 나왔어. 터닝이잖아요, 터닝. 우리가 지금 눌림의 지지는 모른다 쳐도 전환점을 알면, 체인지 되는 자리를 알면 좋잖아요. 여기 체인지가 나왔어. 그런데 체인지 나왔으면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양음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이번 달에 중요하다. 근데 반등 줄 만큼 주고 나서 지금 딱 우리나라는 걸릴 자리에서 걸리니까 신경 쓰. 그럼 과거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여기서 음량이 나와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려왔던 2015년도에 보면 첫 번째 어디서 보면 되냐? 여기 연시가 자리 2015년도 연시가 자리가 1차적으로 브레이크 1차적으로 브레이크 반등을 줬는데 음을 못 넘어가니까 또 밀려서 그 다음은 이 자리에요. 2014년도 연시가 자리. 그리고 1, 2, 3, 4, 5, 6, 7 7월 달에 아니 6이구나. 7월 달에 시가 자리. 하반기 시가 자리. 여기까지가 마디아락이 열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그럼 지금 뭐 2021년도 연시가 자리에서 계속 지키고 있는 거 맞거든. 많이 밀리면 여기서 밀리면 골치 아파진다고. 왜? 다음은 여기가 연시가 자리고 하방이 시가 자리고 머리 아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그래도 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음 마디에서 이 자리가 되겠죠. 2015년 4월달 자리 또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요거를 깨지 않고 흔들다가 끌어올리면 땡큐인데 깨버려 버리면 요만큼 하락이잖아요. 애플이 현재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대략 그럼 10% 이상 하락이거든요. 나스닥은 머리 아파지겠지.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애플 매수해야 돼요. 어? 테슬라 매수해야 돼요. 여러분 어? 엔비디아 해야 돼요. 엔비디아 뭐 들어갔다 먹고 튀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인텔은 파요. 인텔도 시간 다 돼가네. 여러분 태어날 때 태어난 게 보일 때 보름달 뜨고 첫봉 뜨고 지금은 데드 나서 계속 흘러내리고 첫봉 뜨면 짧게 첫봉 뜨면 짧게 지금은 첫봉 뜨고 짧게 이런 구간이죠. 미국 주식에서 알고 매를 하시면 여러분 내년에 저랑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라이브가. 저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미국 주식에서
추세 먹을 확률이 없어요. 별로. 제가 한 200개 정도 늘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종목 안 해요. 아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상한 거, 들어보지도 못한 거, 이런 거 안 해도 미국 주식 충분히. 그럼 지금 테슬라 물어보고 하셨던 분들 보면 미국 주식의 지금 흐름이 공격적으로 매수로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있냐? 우량? 테크놀로지 딱 있잖아요. 없어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첫봉 뜨고 첫봉 뜨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보더라도 마찬가지.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할 바에는 하이닉스 아세요? 우리나라 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미국 주식은 좋은 거는 이 첫봉의 원리를 알고의 원리를 하면 잠깐만 우리나라처럼 힘들지가 않아요. 힘이 별로 안 들어. 우리나라는 엄청 흔들어졌잖아요. 그게 힘들진 않아. 자, 오늘 미국 주식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리를 알고서 대응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최고다? 예, 저 솔직히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고로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쉬운 게 있죠. 그러나 진짜 빛나는 원리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열정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을 갖고 여러분 매매하시고 투자하세요. 항상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전 주식에서는 보이는 대로 시세 차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선물 시장도 얘기했지만 요 채상 최성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제 예측 시황을 참고로 하면서도 제일 중요했던 건 보이는 대로 양음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공략해서 이 구간을 수익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잘한 거예요. 어제도 이 음봉 시가 넘어갈 때 여기서 매수 기준 보고 이양봉 시가가 지지하는 한 올라가는 거 일단은 봐라. 그리고 양음으로 꺾이는 시점에 오면 거기가 꺾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 차트든 해외 주식이든 유가든 어디든 모든 게 통용됩니다. 그게 진짜 원리 아닐까요? 진짜 가치 있는 원리는 어딜 가나 빛날 겁니다. 우리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 실전 주식의 수입을 만들어 갑시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비동량으로만 정보 듣고 생각하는 띵크로만 매매하실 겁니까? 투자는 생각이지만 실전 주식의 매매는 1등 기준법 알고 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기술적인 분석의 차트는 통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또 해외 주식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원전하고 풍력까지도 테마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해외 주식까지도 이 원리를 통해서 진단 분석을 다 해줬습니다. 오늘 알고매 옵션 만기 남은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선물지수는 예상했던 대로 더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쉬어가야 되는 거 다 예고해드렸으니까 눌리는 것대로 차분한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고매 여기서 바이바이. 네, 정확한 시간이죠. 12시 19분 57초. 다음 시간은 양봉 선생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